네, 안녕하세요. 무엇보다도 아이온큐가 이제 40% 이상 빠졌다가 또 반등을 하나 싶었는데 이 저커버그가 또 한 대를 때리고 여러 가지 거시 지표라든지 거시 경제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은 형태로 갔다가 또 다시 PPI 지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괜찮게 나왔다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연준의 그 긴축 기조를 살짝 완화하는 부분을 기대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나와서 시장이 약간 반등을 하면서 그 오늘 새벽장의 막판에 조금 반등을 하면서 이제 다시 소폭 기술적 반등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부분이 나와서 아이온큐도 다시금 이제 뭐 애프터장까지 포함하면은 플러스 7%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던 것까지 보고 출근을 하고 있는데 거의 제가 보니까 23에서 25달러 부근에까지 갔었던 것 같은데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도 좀 위험한 구간이긴 한 것 같아요. 이게 워낙 그 변동성이 큰 종목이고 지금 과열이 단기적으로 굉장히 많이 돼 있는 상태고 그게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라기보다는 섹터 자체가 비인기 종목이었다가 인기로 이제 급선회하면서 오게 되는 약간 맹목적인 투기 과열이 지금 현재 버블을 형성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버블이 뭐 의도했건 의도했지 않았건 젠슨 황과 마크 저커버그의 이 AI를 지배하고 있는 이 두 인간이 제가 둘 다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지금도 좋아하고 근데 이 둘이서 한 방씩 매기면서 주가가 거의 50% 이상이 빠졌다가 다시 반등하게 되는 국면을 맞이하게 되면서 오히려 그들이 또 좋을 수 있는 게 또 한 번 중간에 이제 저점 매수 기회를 만들어 줬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뭐 조정에 대한 그 이유를 찾았다라고 볼 수도 있고 40% 50%씩 시원하게 한 번씩 빠져주면은 그때 뭐 확신 있으면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저도 겁없이 또 거의 신규로 1억 5천을 들어가면서 이제 거의 1억 7, 8천에 이르는 금액을 넣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속슬 같은 경우에는 1억 상당으로 맞춰져 있고 나머지 금액들이 거의 다 아이온큐에 들어가 있는 국면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계속 불안하긴 해요. 아이온큐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른 종목은 저는 아예 말씀드리지도 않아요. 여타 그 제가 생각했을 때 근본이 없다고 생각하는 D-Wave 퀀텀이나 퀀텀 컴퓨팅이나 사실 아키 퀀텀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봐왔지만 뭐 리게티 컴퓨팅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나머지 양자 관련 주식들은 저는 다 실체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로지 아이온큐만이 이온 트랩 방식이 성공할 수 있고 현재 나머지 부분들도 저는 결국에는 저도 가을바람 월드님의 그런 분석들이 맞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들을 참작을 해봤을 때
비즈니스 경영의 관점에서도 아이온큐가 제일 건전하게 잘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 경영진들의 인터뷰 올려주신 거를 봤을 때도 정말 여기가 답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저는 아이온큐에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온큐 외에는 관심도 없고, 이게 만약에 이온트랩 형태를 취하는 다른 회사가 또 등장을 했다 그러면 거기에 당연히 투자를 하고 싶지만, 저는 제 나름대로의 양자역학에 대한 얕은 이해를 바탕으로 투자를 하고 있어서 거기에 의하면 이제 이온트랩 방식 말고는 상용화가 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어쨌든 아이온큐의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사모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 이렇게 급하게 뭔가의 이벤트에 의해서 폭락을 하고 섹터가, 거기에 아이온큐는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공군 연구소랑 또 다른 계약을 체결을 했다고 들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음에도 그것을 희석시킬 수준으로 또 다른 사람의 말에 의해서 이렇게 주가가 출렁이는 현상을 보면서 아직 갈 길이 멀고 되게 투자가 쉽지는 않겠다.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마존이나 그 테슬라에 투자를 할 때 그 회사들이 처음에 이렇게 순이익이 나는 회사가 아니었었기 때문에, 그리고 뭔가 비전에 착안을 하고 그 꿈에 투자를 하는 꿈 투자에 불과한 시점이 있었는데, 이제 그때 초기 투자자들이 굉장히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섹터도 그런 부분일 수 있지 않나. 왜냐면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 북스토어로 시작을 했지만, 온라인 북스토어. 근데 카테고리를 확대를 하면서, 그리고 그 이익보다는 그 마켓 쉐어, 그러니까 마켓 시장 점유율을 지표로 물류 쪽의 혁신과 이런 부분들을 끊임없는 그 이익의 재투자를 통해서 점유율을 확대하고, 그 점유율을 확대한 이후에 이익은 늘릴 수 있다는 그 비전 하나, 그걸로 끝까지 성공을 한 회사거든요. 이 똑같은 거를 쿠팡도 채택을 하고 있는데, 둘 다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미처 예상할 수 없는 초기에 그런 모습이 있었지 않나.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진짜 사기꾼이라는 소리를 너무 많이 들었고, 지금도 저는 일론 머스크가 허풍이 너무 심하다 하지만 너무나도 천재이기 때문에 내가 비판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사람인 것 같긴 하다. 하지만 그가 만들어 놓은 그 버블 거품이라는 부분도 거대하긴 하다. 왜냐면 거품조차도 잘 만들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하물며 그 초기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 이 인간이 진짜 사기꾼이 맞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전기차라는 그 뭔가 새로운 패러다임의 리더로서의 기능을 얘가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은연중의 확신, 은연중의 믿음, 그런 거에 배팅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 그 양자 컴퓨팅 섹터에 투자하는 저희도 결국에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근데 그 넓은 그리고 깊은 그 신뢰를 가지려면 결국엔 잘 알아야 되거든. 뭐 솔직히 말해서 그 아이온큐에 근무를 하고 있는 종사자들, 그 임원들, 직원들, 아이온큐의 그 공식적인 쉐어홀더들, 그런 사람들은 뭐 팔 생각을 할까요? 주가가 오르내림에 따라? 저는 그런 사람들의 말을 많이 들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를 계속 상상해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막연하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정보가 적기 때문에 막연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을 그런 식으로 이제 해소를 할 수 있지 않나. 왜냐하면 양자 컴퓨팅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 젠슨 황과 마크 저커버그가 그렇게 견제를 하는 부분으로 미루어 봤을 때는 실제로 걔네들이 무서워하기 때문에 이제 견제를 하는 거거든. 뭐 혹자는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양자 컴퓨터가 비트코인을 뚫는 날이 오면 그때는 비트코인이 아니라 뭐 이 세 개가 다 뚫려가지고 그게 큰 의미가 없다, 그런 걱정을 하는 건 기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긴 한데, 실제로 전 세계가 그걸 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그렇게 단정을 할 수가 없어요. 단정을 지을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비트코인이 뚫릴 것 같으면 세계도 다 뚫리니까 비트코인은 안전해라고 생각하는 거는 약간 문제가 있다. 뚫릴 위험이 있으면 제일 돈이 많이 들고 보안이 취약한 데부터 뚫리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비트코인에 대한 약간 맹신, 그런 부분들 때문에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몇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코인과 관련된, 그러니까 암호화폐잖아요. 그 암호에 기반한 그런 신뢰를 바탕으로 뭔가가 구축이 되고 있는 그 세계들은 양자 컴퓨터가 제일 잘 부술 수 있는, 뭐 그게 무슨 기술을 가지고 그 암호를 생성했건 양자 컴퓨터는 그걸 다 부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런 부분들이 뭐 소인수 분해라든지 코딩의 영역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로 이루어져 있는 체계일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양자 소프트웨어를 살짝만 가공을 해주면 연산 체계에 대한 붕괴는 충분히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속단하기에는 양자 컴퓨터는 너무 지금 강한 영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보안 체계의 그 패러다임 자체가 다 양자의 기준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게 지금 양자 생태계를 이해하는 사람들의 중론이고, 그런 암호화폐 체계는 그 일시적인 그냥 유행에 불과하다는 게 제가 보는 그 암호화폐에 대한 관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암호화폐에도 돈을 단 1원도 투자를 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젠슨 황이라든지 마크 저커버그가 속해 있는 AI와 그 AI를 돌리기 위한 거대한 컴퓨터라고 볼 수 있는 데이터 센터가 가까운 미래이긴 하기 때문에 거기에 배팅을 하는 게 조금 더 안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흐름들을 보면은 좀 웃겼던 게 이제 아이온큐 같은 경우에는 젠슨 황과 마크 저커버그에게 두드려 맞고 젠슨 황과 마크 저커버그는 현재 그 미국 정부에게 바이든한테도 한 대 맞고 그 트럼프한테도 시작하자마자 한 대씩 맞는 그런 형국을 보이고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제가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이렇게 두드려 맞으면서 주가적인 측면에선 제발 바닥을 다지는 부분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투자 금액이 크다 보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0%가 나왔다 이러면은 거의 3천만원 이상이 마이너스거든요. 그랬을 때 이거를 현실 세계에서의 그런 내 연봉과 월급과 일당과 이런 부분들로 치환을 해서 보면은 정신병이 걸릴 것 같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안 하게 된 지는 좀 오래됐고 순수한 이 게임머니와 승률 그런 부분에서 제 나름대로 이제 판단을 하고 배분을 하고 지속적으로 손을 대고는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제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그냥 믿고 받아들이려고. 근데 제가 이제 계속 위험하다 그래도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는 당연히 아시겠지만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다른 대외 변수들이 또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당연히 또 다른 어떤 호재 때문에 또 얼마나 더 오를지 모르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배팅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결국에는 심리적인 측면이 가장 도드라지는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상상 이상으로 좀 넓은 관용과 아량을 스스로에게 부여를 하는 게 이 영역의 투자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 하나만의 투자 아이디어로 거의 4년 가까이 3년을 넘게 존버를 해왔던 사람으로서 또 얼마나 앞으로 지금 물려가지고 존버를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맨날 똑같은 생각만 하긴 좀 힘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똑같은 생각이 맞느냐 결과적으로 거기에 대한 부분을 본인 스스로가 체크를 해서 끝까지 이제 홀딩을 할 수 있을.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오랫동안 물려 있으면은 걔가 이제 폭등을 하게 돼서 내 매수가의 부근에 다다르게 되면 그때부터 설레요. 그 전부터 해서. 그러면 그때 그 찰나의 기쁨과 이 존버로 억눌려 있던 이 감정을 뭔가 수고로움에 대한 보상의 심리를 그 당시에 어떻게 그걸 극복하고 또 더 큰 수익을 또 한 번 더 위해서 참을 수 있는가. 그게 굉장한 정신적인 부분에서의 뭔가 인내심과 스스로 생각했을 때 그 생각의 전환이라는 게 굉장히 요구되는 부분이더라고요. 와,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매수는 과학이고 매도는 예술이다 던가 하여튼
그 부분이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매도가 그만큼 또 어렵다. 매수와 매도의 시점을 본인 스스로가 어떻게 잡아내느냐가 진짜 힘듭니다. 그래서 투자가 힘들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매도를 안 하는 게 답일 수도 있거든요. 그 분야 자체에 대한 강력한 믿음이 존재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이온큐의 내부자들이 실제로 일을 하고 있는 그 학문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뭐 재무적으로나 굉장한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과연 주가가 이렇게 출렁이는 데 대해서 반응을 할까요? 그냥 가만히 있겠죠. 그냥 막연한 생각을 할 겁니다. 아, 우리는 당연히 세계를 지배하는 기업이 되긴 할 텐데 지금 주가가 이렇게 출렁이는구나, 재밌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아니면 내가 오늘 받는 월급으로 조금 더 사기는 해야 되겠다, 많이 빠졌네, 이 정도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진짜 이거 좀 과열 많이 됐네, 좀 더 오르면 팔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 세 가지 관점 모두 더 오르면 팔아야지, 이런 생각이겠죠. 지금 그리고 단기간 내에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확률은 되게 적다고 봐야 됩니다. 그게 이제 비전의 차이고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의 차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한 가지 또 이렇게 남기고 싶었던 내용 중에 하나는, 저는 웃기게도 세 가지 팩트를 되게 싫어하는 편입니다. 첫 번째, 부동산. 두 번째, 결국에는 이제 일론 머스크로 대두되는 부분들을 사실은 싫어합니다. 뭐냐면, 나머지 두 가지가 뭐냐면, 그 코인, 아까 말씀드렸던 암호화폐 체계 전체를 거의 혐오하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테슬라로 대두되는 그 전기차 시장 전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전기차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들을 들어보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전기차는 결국에는 미국 민주당이 만들어낸 어떤 조작된 이데올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전기차가 각광을 받기 시작한 것은 결국에는 친환경이라는 것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지구 온난화를 막고 화석 연료의 사용을 줄이고 요딴 거 있잖아. 근데 과연 전기차를 만드는데, 생산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화석 연료를 생산하고 전기차를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기존의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차들에 대비해서 실제로 지구 온난화와 같은 기후변화의 위기에 기여하는 실질적인 기여도를 전기차가 과연 그걸 감소시켰는가, 그거는 결국 이후에 체크를 해봐야 되는 문제인데, 아무도 거기에 대한 체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를 만드는 공정상에서 나오는 그 환경 오염이 실제로 그냥 일반적으로 저희가 타고 다니는 화석연료를 이용한 차량을 만드는 데 드는 그런 오염보다 훨씬 더 심합니다. 왜냐면 전기차는 결국 배터리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배터리가 핵심인 사업이고, 좀 더 고부가가치를 입히지 않으면 사람들이 사지 않기 때문에 테슬라와 같은
그런 업체들이 결국 AI나 뭐 자율주행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탑재를 시켜놔야 타거든요. 근데 얘네들의 결국에 최종적인 비전은 뭐냐면 이 전기차 자체를 태양광 발전으로 돌리는 거예요. 태양광 발전으로 수집을 한 그 전류 전기를 직접 운행을 하면서 그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를 하는 그 발전기 자체가 되는 그날 이제 전기차는 날아갈 텐데, 그래서 이제 테슬라도 태양광 발전과 관련된 뭐 솔라 뭐 어쩌고를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돼야 되거든요. 그게 돼야 이제 모든 부분에서의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얘네는 딱히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ESS라는 그 에너지 저장 장치 기술의 발전을 또 테슬라가 도모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도 역시나 본인들의 그 차량에 쓰이게 탑재될 기술이거든요. 태양광 발전을 통해서 이 천정과 이 차체에다가 태양광 패널을 붙이고 거기에서 생산되는 그 전력을 ESS에 보관을 하고, 그 다음에 배터리도 하이브리드로 장착을 해서 전기를 충전도 할 수 있지만 거의 충전이 필요 없는 수준으로 이 태양광의 발전을 통해서 전력을 자체 수급한다. 그래야만 실제로 친환경의 자율주행까지 덧입힌 그런 완벽한 미래형 뭐 마이너리티 리포트에나 나오는 그런 자율주행차가 탄생을 하는 거죠. 그런 미래 비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서는 말이 되지만, 지금 현재의 그 과도기적인 형태는 사실은 여기에 모든 다른 그 완성차 제조업체들이 못 따라오고 있는데, 여기서 발생하는 그 환경 오염이라는 것은 기존 화석연료 차량과 별반 다를 게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 오히려 이제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아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그 수소 차량이라는 것이 그 물에서 이제 수소를 뽑아내는 형태였기 때문에 친환경이라는 이데올로기에는 더 맞지 않나. 그래서 저는 그 기후변화랑 지구온난화가 과연 진짜 인간이 만들어낸 부분인지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와중에, 또 거기에 맞춰서 전기차라는 거대한 그 인류의 산업 역사가 한 줄기가 또 생성이 되고, 거기에 발맞춰서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그 분야의 개척자가 돼서 지금까지 이렇게 공식적인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됐다가 안 됐다가 하지만 그런 상황이 저는 조금 웃기다고 생각을 하고,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점점 또 감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일론 머스크가 지금 막 그 트럼프 정부의 원래는 민주당 진짜 골수 민주당 쪽이었는데, 얘가 이제 이게 테슬라의 미래를 보니까 결국엔 전기차보다는 자율주행으로 어필을 해야 되겠다. 전기차는 이제 지금 너무 중국 비아디도 그렇고 뭐 현대도 그렇고 토요타도 그렇고 뭐 다 치고 올라오니까 여기서는 비전을 내가 어필을 할 수 없겠다. 거대한 산업의 흐름의 특성상 그 캐즘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내가 돌파를 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트럼프한테 쇼부를 쳐야 되겠다라는
큰 배팅을 하게 된 거죠. 그 말인즉슨 결국 현재 전기차 시장은 리스크가 되게 크게 존재하고 있다. 다들 그 경계를 하고 배팅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 빅테크, 아무리 빅테크라도 빅테크가 망하는 게 한순간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IBM이나 인텔 같은 경우에 그런 산업적인 측면에서의 그 패러다임 시프트를 따라가지 못해서 결국엔 사세가 엄청 기우는 그런 부분들을 다들 목격을 하고 있어서, 그리고 현재 삼성도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게 너무 그 한 번의 판단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거를 본인들도 알고 있어서 그걸 놓칠까봐 되게 좌불안석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 일반인도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그 업계 내부에 종사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객관성을 읽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그 객관성을 놓치기가 쉽거든요. 오히려 더 고인물이 되면은 이게 박사님들의 물론 노력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박사님들은 딱 그 분야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기에 좋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비슷한 맥락이 있잖아.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끊임없이 그 세상이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게 투자에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거의 제가 도착을 할 지금 단계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성투하시고요. 아이온큐가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점 항상 염두에 두시고, 그 변동성 그 어딘가에서 어떤 본인 스스로에 대한 믿음에 의해서 잘 매수를 하셔가지고, 또 매도도 아름다운 매도를 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저도 기원을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성투하십시오. 감사합니다.